어머니, 이거 꽤 비싼 거거든요. 혹시 필요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반품할 수 있으니까. 선물을 건네면서도 반품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차가운 말이 추석 명절의 정겨운 분위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섬기며 살아온 제게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일할 때 샀어요.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했어요. 이어서 들려온 딸의 말까지 할인받아서 샀다는 말이 마치 제 존재 자체를 할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67살의 제가 받은 건 형식적인 선물과 의무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서운함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어머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남편의 칠순을 앞두고 조촐한 잔치라도 해드리고 싶다던 제 마음을 아들이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남편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는데요. 칠순 당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무도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어려운 사정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돌봄과 돈을 주는 기계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의 무관심한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를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영숙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67살의 몸은 여전히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에 서니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보였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큰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모두 올 예정이었습니다. 총 8명의 식구를 위한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영숙은 작은 한숨과 함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그녀에게 명절은 또 다른 시험과 같았어요. 냉장고에서 갈비를 꺼내며 영숙은 지난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살짝 찡그렸던 표정이요. 딸이 엄마 요즘 음식이 좀 짜지 않아요? 라고 했던 말도요. 이번엔 간을 좀 더 연하게 해야겠어.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면서 영숙은 무릎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작년부터 부쩍 아프기 시작한 무릎이 날씨가 흐린 날엔 특히 더 쑤셨어요. 하지만 이런 것쯤은 참을 만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철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은퇴한 지 3년째인 그는 요즘 부쩍 잠이 늘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어요. 응,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번엔 좀 간단히 해보면 어때? 아이들도 다 큰 어른들인데. 철수는 매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기대하고 올 텐데. 기대하는 건 엄마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엄마를 보러 오는 거야. 철수의 말은 늘 따뜻했지만 영숙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음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믿어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전 내내 영숙은 쉼없이 움직였어요. 갈비찜을 위한 양념을 만들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내쉬며 피로를 달랬지만 손은 계속 바쁘게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끓여준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영숙은 오후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철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예전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쌀가루를 반죽하며 자신도 모르게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던 젊은 시절이요. 어린 아이들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몰래 음식을 집어먹던 모습들이요.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식사 시간도 짧아졌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갈비찜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적당했습니다. 냄새가 끝내주네. 역시 우리 영숙이가 최고야. 철수가 뒤에서 영숙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철수는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보자. 건강이 우선이야. 영숙은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온다면 온 힘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나물까지 무치고 나니 영숙은 깊은 피로감에 휩싸였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어깨는 돌덩어리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부엌을 정리하며 영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격려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지 영숙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사실만은요. 추석 당일 오전 김영숙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의 방석을 한 번 더 툭툭 털고 화분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완벽한 배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길러진 완벽주의 성향은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어요. 벌써 11시네. 준호는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영숙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영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치마를 급히 벗고 문을 열자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12살 손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는 관계였어요. 어서 와, 수고했어. 민수야, 할머니한테 와봐. 손자 민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품에 달려드는 모습은 이미 몇 년 전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준호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45세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2해째였습니다. 마트 갔다가 올 거야. 음료수 떨어져서. 준호는 가방에서 큰 박스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건강식품 세트였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래요. 영숙은 박스를 받아들며 무게감을 느꼈어요. 제법 비싼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와? 돈 아까운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이 영숙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꽤 비싼 거거든요. 혹시 필요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반품할 수 있으니까.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선물을 주면서 반품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고마워, 잘 먹을게. 영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냄새가 좋네요. 뭐 하신 거예요? 수진이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교적인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갈비찜하고 나물 좀 했어. 항상 이렇게 많이 하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수진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것을 모르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경 둘째 딸 민정이 남편 상우와 함께 도착했어요. 민정은 39으로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숙은 종종 마음을 졸였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다정했지만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이거 엄마 드려요. 민정이 내민 것은 고급 한복 브랜드 쇼핑백이었어요.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아니에요. 세일할 때 샀어요.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했어요. 민정의 말에 영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할인받아서 샀다는 말이 선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영숙은 쇼핑백을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영숙은 각자가 가져온 선물들을 바라봤어요. 건강식품, 할인받은 한복, 모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산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손수 만든 카네이션, 아르바이트비로 산 향수,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실제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어색하게 부엌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나았어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영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일, 학교 이야기, 경제 상황. 그들의 대화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자녀들과 이토록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상상했던 노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나이 들어서도 아이들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따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겨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옆에 앉아볼래? 영숙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요, 할머니. 나중에는 언제니? 게임 끝나면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식탁을 차리며 영숙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애써서 준비한 명절이 과연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저 거쳐야 할 의무적인 행사에 불과할까요?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감사보다는 예의가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그릇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영숙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 구멍이 모두 불을 뿜었어요. 갈비찜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일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냥 앉아 있어. 금방 끝날 거야. 며느리가 일어서려는 걸 보고 영숙이 말했어요. 사실 도움이 필요했지만 남의 손을 빌리면 자신의 방식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용돈은 언제 주세요? 손자 민수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아이가 세뱃돈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준호가 아들을 꾸짖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자신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국물 맛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언제부터 용돈이 인사보다 중요해졌을까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눴는데요. 부엌에서 혼자 분주히 움직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영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마치 기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돈을 주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계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가서 쉬어.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돌아갔네요. 7시가 되어서야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 다들 식사하세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북적거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 맛있네요, 어머니. 수진이 예의상 한마디 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멘트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보다는 화면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다른 식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영숙과 철수만 식탁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영숙은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부엌일을 거들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영숙의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가족이 모인 명절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네.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온종일 준비하고 치우고 돈 주고 음식 챙겨주고 마치 자신이 돌봄과 돈을 주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민수가 다시 한번 재촉했어요. 영숙은 손을 닫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 봉투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돈을 받은 민수의 인사는 그제야 제대로 들렸습니다. 영숙은 더욱 씁쓸해졌어요. 저녁 9시쯤 준호 가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민수 학원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준호는 급히 짐을 챙겼어요. 수지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부지런히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었어요. 민정 부부도 곧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집에는 영숙과 철수만 남았어요. 거실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주워 담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수고했어, 여보. 철수가 영숙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영숙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간단히 하자. 아이들도 그게 더 편할 거야. 철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더 안 올 거야. 지금도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진짜로 엄마를 보러 오는 거야. 정말 그럴까? 영숙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오니 철수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의 흔적은 냉장고 안 남은 음식뿐이었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컸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영숙의 말을 철수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지.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 영숙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철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칠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달력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잔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남편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미리 말해둬야겠어. 영숙은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니까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칠순이잖아. 조촐하게라도 잔치를 해드리면 어떨까? 전화 너머 준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그래도 칠순인데. 간단하게 식사나 하시죠.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아빠도 그런 거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요. 두 자녀 모두 잔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칠순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미역국, 갈비찜, 나물 반찬들. 잔치는 아니어도 특별한 식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준호가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수진도 건강하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정 부부도 비슷한 인사를 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 없이 살기도 빠듯한데. 민정도 자신의 어려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칠순 식사 자리에서 각자의 사정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놓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철수인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네.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도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준호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 가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일찍 가야 해서요. 아버지,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민정 부부도 곧 자리를 떴어요. 칠순 축하라고 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남겨진 영숙과 철수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미안해, 여보. 제대로 된 잔치도 못 해줘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도 고마워.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의 눈에서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가족이 이토록 각자의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철수는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영숙의 마음은 다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남편의 칠순을 이렇게 대충 넘겨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서운함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정말 화가 나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 무엇을? 이렇게 계속 아이들 눈치만 보고 살 순 없잖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철수는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생각해보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영숙의 눈에는 새로운 의지가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체념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영숙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자.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지만 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영숙은 생전 처음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 명절 준비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거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에는 우리끼리만 조용히 보낼 거야. 큰아들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설날은 각자 집에서 보내자. 네. 왜요, 갑자기? 엄마가 좀 피곤해서. 너희들도 편하게 지내고. 전화 너머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안도의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민정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어요. 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몸이 힘드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영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허전함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간단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설날 당일 영숙과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았어요.
명절 음식 준비에 쫓기지 않으니 여유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이런 설날도 나쁘지 않네. 철수가 말했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공원에는 다른 노부부들도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모두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쁘게 보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도 되는 거였어. 영숙이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거창한 명절 음식 대신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떡국도 간단하게 끓이고 나물 몇 가지만 무쳤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고 좋다. 철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영숙도 동감이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들은 어때? 저희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니까 좋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영숙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정도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설 잘 보내세요. 저희는 남편 고향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도 아빠랑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영숙은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영숙과 철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영숙이 말했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시간이야.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멀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방식을 바꾸는 거지. 영숙이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조건적인 헌신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설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좋았어. 아빠랑 둘이서 조용히 지냈거든. 정말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오히려 편했어. 민정은 어머니의 편안한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저희는 각자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마워, 민정아. 영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면서 영숙과 철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저녁 드라마 시청.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서로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숙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철수가 말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아.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식들과의 문은 닫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는 거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